내일은 뉴욕과 뉴저지 주요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본선거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뉴저지 출마 한인 후보들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한편 지난 주말 뉴저지 버겐카운티 청사에서는 조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기 투표 결과 한인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텍사스 샌안토니오 교회에 위치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 2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는 가정 문제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구제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공화당이 연내 우선순위로 세제 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카 구제안 포함 이민개혁 이슈는 내년 초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맨해튼의 홀리 아포스톨스 교회에서는 한미 미술작가를 지원 발굴하는 알재단의 제14회 베네핏 갈라와 수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미술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제이슨 김 그랜트의 수상자로는 황난 설치 미술작가가 선정돼 이날 수상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KBTV 뉴스9입니다. 내일은 뉴욕과 뉴저지 주요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본선거 날입니다. 뉴저지는 올해 유독 한인 후보들이 대거 참가해 한인 정치력 신장이 한 걸음 더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 KBTV 뉴스9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뉴저지 출마 한인 후보들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뉴저지 39 지역구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제니정 민주당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투표 날입니다. 선거 날입니다. 제가 3월달부터 지금까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내일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면 이게 뉴저지 주랑 우리 버건 카운티한테 한국 커뮤니티의 목소리랑 파워가 세다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서 꼭 투표를 해주세요. 출근 시간에 해주세요. 아침에. 아침에 일찍 투표해 주시고 너무 진짜 저희 동네 미래가 달린 그런 일렉션 날인으로서 좀 많은 그 지지 바라고요.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주위 모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저희의 앞으로 그 정치 신장 힘을 모아서 더욱더 시민들과 같이 커지고 또 저희 그 2세들, 3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놓을 수 있도록 모두들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에는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I think we should get into a habit of voting every time, whether there's a Korean person that's running or not. It should be instilled in our annual behavior. And I think it's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we as an ethnic community and as an immigrant community get into the habit of voting. And so I urge you to vote tomorrow. It's an important election. And 그렇게 했으면 참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내일 치러지는 뉴욕 뉴저지 본선거는 뉴욕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선거 당일 유권자 핫라인을 운영하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를 상담합니다. 또 민권센터에서도 이번 선거와 투표에 관해 안내하는 유권자 핫라인을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 주말 뉴저지 버겐카운티 청사에서는 조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버겐카운티 서기관실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일 전 토요일 특별 운영을 해 본 선거일에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들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한인사회 요청에 따라 일요일도 개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기 투표 결과 한인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그 조기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가 다시 토요일, 일요일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뉴저지에서 저희들이 한국말로 투표하는 것들을 만들었죠. 한국말 유권자 등록 용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참가하기 위해서 조기 투표까지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여기에서 뉴저지에서 마이너리티 중에서는 가장 큰 소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현장 우표 투표 방식으로 조기 투표를 한 유권자는 총 170여 명으로 시민참여센터는 이 중 42명을 한인으로 집계했습니다. 또한 카운티 서기관실에 따르면 양일간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스파 거주자는 15명, 포트리는 8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텍사스 샌안토니오 교회에 위치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 2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는 자신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노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문제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텍사스 샌안토니오 교회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의 연령은 5세 아이부터 77세 노인까지로 26의 사망자 외에 20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The deceased, there are 26 deceased, 23 in the church, 2 outside the church, and 1 at the hospital. The total wounded include, the total number is 20. There are 6 in stable condition or have been released. There are 4 in serious condition and 10 that remain in critical condition, so this number could rise. 2명의 수사관들이 밝혀낸 용의자는 26세의 데빈 켈리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14년까지 미국 공군에서 복역한 바 있으며 2014년 5월 군사재판에 회부돼 불명예 제대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켈리가 샌안토니오 교회에 살았으며 테러리스트 그룹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를 켈리의 가정 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켈리의 장모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가 얼마 전 장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켈리는 일요일 공격 전 AR-15 반자동 무기를 게시한 바 있어 수사 관계자들은 켈리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교회의 목사 부부는 다른 주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 교회의 주일 예배는 보통 5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의 딸인 14세의 에나벨 또한 당일 총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총기 난사범은 총격 후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사망했습니다. 용의자의 사망 원인이 자의적인 상처인지 경찰과의 교전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후 무장된 동네 주민들에 의해 쫓기고 있었습니다. I was at an intersection and I saw the firefight between the shooter of the church and a neighbor, a resident here in town. After the firefight, the shooter took off and the neighbor came over, jumped in my truck and said he just shot at the church and said we have to get him. I said let's go and that's what we did.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덴버 웰마트 총기 난사부터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까지 미 전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벌써 300여 건 이상의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총기 규제로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고 규정, 사실상 총기 규제론을 일축했습니다. 정신 이상자의 개인적인 소행일 뿐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지은 것입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총기 규제엔 미온적인 태도에서 이번 텍사스 사건이 총기 규제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텍사스주 총격 사건은 지난달 1일 라스베이거스에 최악의 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 단체 아카이브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9일 동안 미국에서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이 모두 307건이 일어나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대북 압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문명세계와 국제적인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오후 2시 30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공식 환영회를 개최합니다. 공식 환영식에는 육해 공군 의장대와 군악대 등 300여 명의 장병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정상 간의 인사교환과 도열병 통과,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등의 순서가 마련되며 환영 행사 종료 후 두 정상은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친교 산책, 공동 언론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올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 구제안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공화당이 연내 우선 순위로 세제 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카 구제안을 포함해 이민 개혁 이슈는 내년 초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의 구제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매체인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다카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법안을 내년 초에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공화당이 연말까지는 세제 개혁안과 예산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공화당 존 코닌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 구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올해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닌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구제 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첨부하는 방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추첨 영주권 폐지와 국경경비 강화안 등이 포함된 별도의 이민개혁 협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다카 구제안 협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3일 맨해튼의 홀리 아포스틀스 교회에서는 한인 미술 작가를 지원 발굴하는 알재단의 제14회 베네핏 갈라와 수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미술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알 제이슨 김 그랜트의 수상자로는 황난 설치 미술작가가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맨해튼의 홀리 아포스틀스 교회에서 알재단의 제14회 베네핏 갈라와 수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숙녀 알재단 회장, 류은혜 알재단 이사장, 오승재 한국문화원장, 토마스 클레먼트 T&W 대표, 샤론 맷 애킨스 브루클린 박물관 감독, 수상자 10여 명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술재단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금년을 해서 14년째가 되고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한인 작가들이 정말 좋은 작품 많이 해서 우리 한인의 그 위상을 높이고 정말 우리 한국인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미술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R재단의 미술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R재단 제이슨 J. 김 그랜트의 수상자인 황란설치 미술작가는 재단의 도움으로 앞으로 더욱 훌륭한 작품을 선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기와 등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단추나 구슬, 비즈 같은 재료를 사용해 만든 대형 설치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는 황 작가는 이번 수상으로서 총 $20,000를 지원받습니다. 수상금은 작가의 새로운 작품 제작과 프로젝트 진행 비용에 쓰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란 작가입니다. 저는 설치 미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R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제이슨 J. 김 그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벨지움 국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받은 수상금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R 비주얼 아트 수상식과 장학금 수여식, 작품 경매, 상품 추첨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한국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이 경매에 올라 뉴욕의 대중가 수집가, 큐레이터, 평론가들에게 한인 작가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이민 축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고문이 신규 이민을 확대해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희삭 기자가 전합니다. 케빈 해시트 백악관 현 경제고문이 신규 이민을 확대해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으로 해시트 경제고문은 관련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시트는 신규 이민을 2배로 확대할 경우 경제 성장률은 0.5% 높아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취업 이민은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시트 경제고문은 지난주 연방상원 경제청문회에서도 경제학자로서 이민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다른 국가들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엠보이 글로벌사의 딕버크 대표 역시 신규 이민 축소는 미 전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내년 과학기술 분야 기업들은 240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 기업들은 경쟁력 상실로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올해 다시 대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이번에 공개한 대규모 조세 회피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비롯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대선 당시 트럼프의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 등 각국의 정상과 정치인 120여 명,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 1950에서 2016년 기록을 담은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사유재산 1,000만 파운드를 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게이맨 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인수했고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러가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러드 쿠시너의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무허가 약물로 하와이 현지 거주민들에게 보토스 치료와 유사한 주름 제거 시술을 하다 붙잡힌 한국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퀸즈 와이스톤에 거주해온 김 씨 부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가짜 보톡스 약품으로 검찰에 따르면 퀸즈 와이스톤에 거주해온 김 씨 부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가짜 보톡스 약품으로 하와이 호텔 객실 등에서 불법 시술을 했고 지난 5일 이들은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 달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FDA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을 한국으로부터 챙겨와 무면허로 하와이 거주민 수백 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장 두 곳에서의 가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매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 중의 하나인
살바토르 문디와 오노요코가 소장했었던 장미셸 바스케의 작품 등 다양한 현대예술 작품이 선보이며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바토르 문디의 경우 낙찰가가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가장 대표적인 경매장인 소더비와 크리스티, 두 곳에서 가을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경년으로 11월 인상파와 현대미술, 전후미술에 대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경매에선 개인이 소장해온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인 살바토르 문디가 나올 예정이며 예상 구매가는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This auction season is special to us because we broke the boundaries a little bit and stretched them further than we've ever done before, with including, and I'm going to start early, with a painting that was painted in 1500 by Leonardo da Vinci, one of the last ones. 1500년경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살바토르 문디는 리오나르도의 대표작 20점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1600년대 초 찰스 1세 왕실의 왕실 수집품 목록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사라져 있다가 2005년 리오나르도의 한 추종자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정품을 인정하는 데에만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소더비 경매에선 요코 오노의 수집품이었던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But let's be very clear. The first reason this painting I hope will do really well is because it's just a wonderful one. Yoko Ono is yes a little plus.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오늘 브루클린에서 남자 보모에게 납치당한 6살 남자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데빈 몰로와 그의 보모 엠마뉴엘 콜라조를 발견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몰로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모는 구류 중에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남자 보모는 아이의 어머니와 친구 사이며 이전에 몰로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 보모인 콜라조는 범죄 기록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몰로의 어머니는 보모가 몰로를 집에 데려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지난 주말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경찰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일요일 오후 9시 볼스 헤드에 있는 리치몬드 애비뉴와 아크론 스트리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당시 근무 중이었던 경찰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해오던 승용차에 여경이 치였고 치인 여경차의 머리에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여경은 리치몬드 대학 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객으로 위장해 미용실 등 상점에서 연이은 강도 행각을 일삼은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안경을 쓴 여성 강도는 지난 2월 달부터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즈를 다니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지갑과 노트북, 현금 등 4만여 달러에 달하는 물품 등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2월 26일 처음 어퍼리스트에 있는 U&Me 네일즈에서 가방을 훔쳤고 이어 6월 27일 차이나타운에 있는 생생 주얼리 가게로 들어가 물건 수리를 맡기는 척하며 3만 6천 달러어치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이 여성은 이외에도 10월 25일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BB 버블티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노트북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두건을 쓰고 있고 검정색과 빨간색이 섞인 로빈 루스 토트팩을 들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 훔쳐 달아난 2인조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강도는 지난 8월 23일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한 전당포를 나오던 34살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폭행을 한 뒤 가방을 챙겨 흰 닛산 세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방에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직전에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웃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공화당의 중진 랜드폴 상원의원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 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그레이 부셰로부터 기습 폭행을 당한 뒤 뼈 3개의 변이 골절을 포함한 5개의 골절과 폐 좌상 등의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승리 1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10월 29일에서 11월 1일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찬성은 37%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에 달해 순수 지지율은 마이너스 22%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등지에서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 X가 출시됐습니다. 출시날 시카고와 마이애미, 보스턴 등의 도시에서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몇몇의 구매자들은 매장 앞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이폰 X 기기 일부는 새 기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황현주 회장님 모시고요.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황현주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그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 협의회가 이제 어떤 곳인지 좀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커네디컷 이 세 지역에 한국 학교들이 한 거의 170여 개가 있습니다. 아우, 상당한데요. 예. 그 한국 학교들이 다 저희 회원교는 아니에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학교 한 70여 개가 저희 회원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한국 학교들도 더 많이들 활동하시면서 저희 협의회에 같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고요. 사실 예전에는 뉴잉글랜드, 보스턴, 매사추세츠, 필라델피아까지 다 한 협의회였어요. 근데 협의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쪽은 또 따로 내려갔고요. 동중부 협의회로. 그 다음에 뉴잉글랜드 협의회로 매사추세츠는 더 올라가고 지금 현재 그 트라이스테이트 3개만 저희 협의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네요. 예. 네, 이 전체 전국으로는 저희가 14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저희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는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에 있는 속해 있는 학교들인데요. 전국 협의회에서도 저희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는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저희가 리드를 하고 있는 편이죠. 정말 헌신과 봉사로서 이렇게 노력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리드를 해오셨고요. 17대 제가, 근데 저는 저에 대한 거를 제가 1.5세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1.5세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저희 이민 역사도 깊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그 설립된 어떤 취지라 그럴까요? 목적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주시죠. 네, 초창기에 세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한글학교, 그 당시 한글학교라 그랬어요. 몇 안 되고. 그래서부터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 교사 연수의 그 주제를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교수법도 배우고 서로가 이런 걸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교사 연수의 주제가 전문성, 그러니까 봉사와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사실 한국학교 교사들이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무슨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게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성을 얘기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그냥 한국 아이들한테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지도자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데까지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고 또 언어를 안다는 거는 그 굉장히 그 정체성을 그 확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 한국어를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아쉬운 점이랄까요? 앞으로 좀 어떤 뭐 전망이랄까요? 애들이 좀 어떻게 좀 잘 좀 배우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좀 아쉬운 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은 그 주말에만 잠깐 만나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들을 많이 해오셔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주말에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도 많이 하고 한국학교 또 아이들을 좀 일찍 데리고 나가셔서 다른 액티비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바쁜 아이예요. 이러고 데리고 가시면 참 그때 많이들 속상해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한국 학교도 어떤 아주 그 교육의 장으로서 좀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더 발전하고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인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죠. 네네,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런 우리 2세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참 나라 말을 잃어버리는 게 참 물론 뭐 그 아이들한테 그 조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도 뭐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또 그 어떤 뿌리라는 걸 놓고 볼 때 한국어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황 회장님, 우리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를 통해서 꼭 성취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앞으로 사실 학생들은 교사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교사를 책임져 줄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협의회를 맡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직접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